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뭔가 좀 풀리는가 싶으면 좀 약간 억지스러운 거라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 억지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이 꼭 발생이 되는데 예전에 이제 BDA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툭하면 또 언급되는 것이 인권 문제 이런 거죠. 최근에도 북일 간의 협상 내용들이 막 좀 이렇게 소식통을 통해서 나오고 소위 말하는 남북관계 전문 기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 있는데요. 북이 뭐 명분만 만들어주면 또 일본에서 북의 남포항을 개발하는데 15억 내지 20억 달러 선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신의주 개발은 중국에, 남포항 개발은 일본에, 그리고 개성공단은 문 닫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소식통도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일 관계 개선은 또 발목을 걸 수밖에 없는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죠.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 일본인 납북자 아들이 있다. 이런 뉴스가 조중동 안에서 흘러나와서 이것이 사실 이제 북일 문제 또 발목 잡는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 또 제기되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지금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싸고 남북의 이 지금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준성 민권연대 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성공단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 뭐 네, 재개되고 정상화될 때까지는 계속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개성공단이 사실 닫히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활성화될 때까지. 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거의 지금 폐쇄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사실. 네. 사실상 폐쇄된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이 남측에서 체류하고 있는 인원이 0명인 게 지금 처음입니다. 네네. 개성공단이 이제 이 시작하고 나서. 근데 이제 이 개성공단 사태의 출발은 3월 12일 날 조선일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조선일보는 이때 당시에 이 개성공단을 이 북한의 달러 박스라고 이제 비난을 하면서 북한이 전쟁 위협을 하지만 이 달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절대 문 닫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맹비난을 했죠. 네, 네. 이제 북한을 엄청나게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은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개성공단을 이제 건설하면서 이 최전방의 부대인 이 군단을 이제 후방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을 통해서 사실 이제 민족적 의의를 놓게 사면서 이제 경제적 이익을 이제 더 높이기 위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1단계 투자에 그쳤기 때문에 북한이 얻는 경제적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민족 경협이라는 이 민족적 가치 때문에 사실 유지했었던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이제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달러 박스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북한에서는 우리의 체제를 이 비난하는 것을 참으면서까지 개성공단을 유지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개성공단이 문 닫기를 고대해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것을 뭐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후에는 개성공단이 진짜 문 닫는 수순으로 가고 이 피해가 일파만파 된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것이 뭐 마치 이제 자신들은 절대 그런 바람을 갖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남북이 서로 맹비난하는 거 안에서 또 거기에 또 한 자리 끼어들었고 북에 대한 비난을 막 북이 막 개성공단 문을 닫았네 폐쇄 조치를 했네 뭐 내쫓았네 막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조치를 보면은 네, 이제 4월 3일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니까 북한에서 이 개성으로 출경 불허 조치를 내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가는 걸 막진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질 사태 같은 거는 일어날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대규모 인질 사태 때 구출 군사 작전을 하겠다. 한미 연합 전력을 동원해서 구출 작전을 하겠다. 이제 이런
북한을 자극하는 언사를 했었고 실제 이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도 개성공단 억류 사태가 이제 포함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통일부 장관도 신변 안전을 위해서 철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마치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에 이 체류해 있는 우리 한국 이 국민들을 인질로 볼모로 삼아서 마치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비난을 엄청나게 이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이 전원 철수 조치를 내려버리는 강경 조치를 이제 4월 8일 날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9일 날 북한 근로자 5만 3천 명이 이제 철수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때부터 개성공단 가동이 이제 중단되기 시작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과정과 관련해서 도대체 개성공단이 어떤 과정으로 해서 폐쇄 지금의 상황이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전문가들 중에 김종대 그 군사 전문가 디펜스 21 편집장이신데요. 김종대 씨 같은 경우에는 김관진 장관 주도로 선제 타격, 북의 지도부를 괴멸, 동상 파괴 뭐 이런 것들이 다 언급된 얘기들이죠. 이 강경 흐름으로 논의가 전개된 것이 개성공단 존폐 위기를 불러왔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기업협회 이제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 그때 당시 이제 신변 안전 위협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철수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부의 강압적이고 성급한 결정에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막 이제 분통을 토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업협회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자극했던 것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는 또 이제 기업협회가 혹시라도 그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오고 이게 일파만파 될까 봐 굉장히 감시 네. 압박하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민권연대에서도 개성공단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고 이제 네네. 기업협회 측에 이제 와서 뭐 말씀 좀 해달라 그러면은 네. 이제 지금 입장이 곤란하다 나가서 네네. 이제 발언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속이 가장 타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비난이 있을 것 이런 그 뭐라 비난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약간 원망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랑 지금 보면은 조선일보랑 이 국방부 그리고 통일부 이런 데서 계속해서 개성공단을 갖고선 북을 자극한 거잖아요.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의도는 굉장히 뻔한 것이었는데 설마 이제 아무리 자극해도 이제 북이 기분만 나빠하지 닿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지 아니면 실제 남북 관계를 개선까지 문 닫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자극을 했던지 간에 어쨌든 조선일보와 국방부의 의도대로 결국은 된 거 아니냐라는 원망이 실제 기업인들 안에서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남북 관계 상에서 사실 이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3, 4월 이때 당시 남북 관계 전쟁 위기가 거의 이제 전쟁 직전까지 간다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많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군사적 완충제 아닙니까? 근데 네네. 이제 이거를 유지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저는 사실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세가 악화됐기 때문에 그 악화된 상황에서 그 발언들이 오히려 더 촉매제가 돼서 개성공단을 문 닫게 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엄밀하게 볼 건 뭐냐면 실제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한미 당국이 개성공단을 결국은 뭐 폐쇄하지 못할 거야. 라는 이런 믿음 그것이 완충지대가 돼서 결국은 물리적 충돌까지는 가지 않고 이 긴장이 고조된 상태로 계속된 정세가 계속 갈 거야라는 판단을 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까지 끝장내고 남북관계는 영원히 6.15 이전 상태로 가는 거야라고 판단을 했든지 간에 어 그래서 이제 뭐 그 의도대로 말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실제 한반도 상황이라는 것은 실제 전쟁을 눈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운명이나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북의 그 민간인들의 운명도 사실은
전쟁 직전의 상황, 전쟁 한복판의 상황에서는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거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조선일보가 계속 의도를 가지고 뭔가 막 부추기면은 그렇게 결국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네. 질문을 좀 드렸었고요. 자, 근데 이 와중에요. 한국이 세 번의 회담 제의를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의 회담 제의 자체가 이제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전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의 이 회담 제의가 모두 다 미국과 미묘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회담 제의를 한 시점 역시 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요. 준비가 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대화 제의를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회담 제의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회담 제의를 먼저 보면 이건 그때 당시 그런 추측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존 케리 국무장관 방한을 바로 앞두고 하루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4월 네. 11일 날이죠. 그래서 4월 11일 날 이제 본인들이 회담 제의를 그죠. 하는 건지 뭔지도 모른 채로 네. 기자 브리핑을 하지 세 번 않았습니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과 총리의 말이 바뀔 정도로 네네. 네, 이 회담 제의를 급작스럽게 했던 거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와서 이제 대화 메시지를 던졌었는데 네. 그런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저는 1차 회담 제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때는 한미 연합 훈련 중이었지 그랬죠.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근데 연합 훈련 중에 사실 과거 역사상으로 봐도 대화 제의를 해서 대화가 될 리가 없잖아요. 서로를 적대하고 있는 상황에 군사 훈련이 되고 있는데. 네. 네. 2차 대화 제의는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제의를 하기 전에 이제 북한에서 1차 제의를 전쟁 훈련이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거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제의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4월 25일 날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 이제 더욱 황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북한 당국에 이제 공식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거부할 경우에 중대 조치를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답니다. 그것도 24시간 이내에 대답을 하라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긴데 이게 정말 어린 애들이 유치하게 내가 부탁 하나 할 거 있는데 너 들어줄 거야 말 거야? 먼저 들어줄 건지 말 건지 얘기 먼저 해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무튼 이제 뭐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네네. 대화제인데 이거 사실 이제 5년 동안 대화가 끊겨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24시간 만에 대화가 가능합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되게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24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 박근혜 정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개성공단 잔류인원 175명을 전원 이제 귀환 조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주목할 지점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미국의 입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네. 이때 당시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는 북한이 이제 실무회담을 거부해서 결국 이제 남측의 인원이 철수하자 북한의 유감을 표명을 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뭐 경제 발전이나 뭐 주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라고 이제 덧붙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아한 점은 뭐냐면 사실 이거를 그때 당시 철수 조치를 했던 건 이 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 비난한 대상은 북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개성공단 문제를 대처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봤을 때 네. 미국의 영향이 엄청나게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곧 사실 이제 미국이 개성공단 사태를 주도했다라는 의미와 이제 다를 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개성공단의 모든 인원이 철수하자 개성공단이 이제 필요 없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막 쏟아집니다. 뭐 커트 캠벨 전 동북아 차관보도 그렇고 그다음 6.27 통일부 장관까지 뭐라 그랬냐면 이 북한의 요구를 눈꽃만큼이라도 들어주는 것으로 정상화된 개성공단은 의미가 없다.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이제 개성공단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우리 근로자들이 개성에서 북의 눈치를 보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뭐지? 그거 이제 남북 경협의 어떤
장으로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커트 캠벨 같은 경우에 커트 캠벨의 발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면 개성공단이 북한의 체제 개방을 유도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사업은 체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든가 흡수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커트 캠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남북이 화해 협력하는 공단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공동 번영의 그 모태로 만들어진 공간을 갖다가 이 체제 개방을 유도하는 어떤 이런 곳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개성공단은 실패한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5월 2일 날 이제 우리민족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개성공단 지구 사업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실질적인 장본인 네, 진범이다라고 이제 이런 북한의 주장을 했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은 3차 대화 조치입니다. 네, 3차 대화 제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끝나고 나서 윤창중 사건으로 이제 대미를 화려하게 마무리를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파가 계속 사라지지 않으니까 한 3일 정도 있다가 5월 14일 날 대화 제의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대화 제의 의제는 2차보다 더 후퇴를 합니다. 네, 2차는 개성공단 정상화 대화 제의였는데 이번에는 정상화가 아니라 거기 있는 완제품 그리고 원부자재들을 빨리 빼내자는 거예요. 이걸 네, 다 빼내서 결국 문을 닫자라는 거죠. 네, 네, 결국 이제 근데 이제 이 대화 제의 자체가 근데 기만이었다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이게 5월 3일 날 홍양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그때 당시 임금이 미질부된 걸 협의하러 이제 북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북에서 이 기업인들이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물자 반출도 다 허용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통일부에서 계속 감추고 있다가 이 북한이 기업들에게 이제 팩스를 보내면서 이거를 폭로를 해버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통일부 관리들한테 이제 만나서 이게 이제 사실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네, 이제 이 대화 제의 자체가 이제 기만이었고 북에서는 이미 들어와라 그리고 완제품 반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반출하기 위한 대화 제의를 하자. 네. 이게 얼마나 기만입니까? 그런데 계속 그러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네, 이렇게 하자. 개별 기업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네, 얘기하는 정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당국자 회담과 이런 것들을 통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근데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를 실제 빨리 반출하는 문제는 이렇게 사유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에서 이걸 꼭 창구 단위라 논리로 해서 풀어가야 되는가? 그렇죠. 이게 이건 사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예, 벗어나는 거죠. 어긋나고요. 네, 여기서 그래갖고 만들어진 신발 갖다가 국가 창고에다 쌓아놓을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여기 공장 기계 빼내다가 청와대 앞마당에 갖다 놓으려고 그러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굳이 지금 애가 타들어가고 있는 이 기업인들 발목을 묶어가면서까지 이걸 갖고선 계속 고집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종합해 보면 이 개성공단 폐쇄 위기는 결국 이 미국의 계속된 대북 제재 조치의 연장선이었다. 북한으로 달러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뭐 어떻게든지 찾아내 보려는 그런 전 조치였다고 보고 또 이에 편승해서 대북 강경 정책을 펼쳤던 박근혜 정부의 의도적인 이 시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태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든 이제 유엔에서의 결의와 미국이 추동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 북의 경제를 약간 고사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체제 위기로까지 가게 하는 이런 거에서 실제 개성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막 쓰러지고 있는 게 오히려 이제 한국 네, 기업들. 정말 한국, 저는 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분들 중에 이미 노숙자가 되신 분이 있대요. 그리고 이 건 때문에 이혼하신 분이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추산 피해만 하더라도 지금 10조에서 14조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말로.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차피 달러 경제에서 소외돼 있던 북이잖아요. 저는 이제 미국이 달러 중심의 경제 체제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달러 경제 안에 그 안에 들어와 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여기서 억지로라도 소외돼 있던 축이 오히려 좀 더 반사 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면이 결국은 어느 순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뭐 개성공단도 못 봐주겠다 이런 거죠. 네. 네. 자, 28일 사실상 당국자회담을 제안한 당국자회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는데 충격적인 네. 말이죠. 요즘 한국의 네, 정말 장관들이 이 언어 쇼크였습니다. 네. 정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외통부 장관이 네. 예, 소쩍새가 한 번 울었다고 음, 국가꽃이 피냐? 네. 국가꽃 안 핀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 취임 이후 처음 공식 네.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외통부 장관이 한민족을 향해서 혹시 국문과를 나왔나? 아니 그 대표적인 친일 작가 네. 서정주의 시를 인용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외교나 잘 하시고요. 네. 자, 통일부 장관은 그 다음 날인지 다다음 날인지 우리 통일부 보고 엿먹으라는 거냐? 네. 우리를 핫바지로 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네.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아니 이게 일이죠. 어떻게 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이거 공식 예. 석상에서. 박근혜 정부의 예. 수준인 거죠. 네. 네. 그 참 이제 저는 예. 진짜 윤창중 그 노팬티 사건보다 사실상 정치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최근에 이 장관들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북한에서 이제 28일 날 이 기업의 방북 승인을 입장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안전이 걱정되면 정부 관계자가 동행해도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건 이제 사실상 당국 간의 제의를 수용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언론들에서 한국일보에서도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북한 사실상 대화 제의 수용했는데 정부 선 당국자 회담 고수. 이렇게 이제 네. 표현할 정도로 이거는 사실상 당국자 회담을 받아들인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통일부 장관이 그 다음 날 이 핫바지 엿먹으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맹비난을 했던 거죠. 예. 네. 근데 이분이 원래 그런 인간 뭐 윤창중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반응이 그럴 줄 알았다. 네. 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너 그럴 사람이었어.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6.27 장관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요? 네, 원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네, 네. 원래 박근혜 정부 뭐 인사가 어디 가겠습니까? 네. 네네. 6.27 장관의 면면을 보면은 우선 위키리크스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위키릭스에 이 부분이 있군요. 네, 네. 미 대사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제 그때 정권 당시 가장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인물이라고 이제 평가를 한 사람이 바로 류길재 장관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됐군요. 네, 그리고 이제 2003년도 당시 이제 교수 재직 시절에 주간 동아에 기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권 아래인데요. 네. 노무현과 김대중 정부의 환상과 순진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제 네. 대북 정책을 맹비난을 했어요. 네. 이제 이 민주정부 아래서도 그 정도로 정면으로 비판했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자기 소신이 정말 확고하다라는 거죠. 확신범이죠. 네, 그리고 이제 네. 2012년에 이 서울 이 시민대상의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이 정권의 통일 정책을 퍼주기 저자세 대북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을 옹호를 하면서 이제 이게 선의의 무시 정책이다. 이걸 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홍보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 바로 류길재 장관입니다. 네. 사실상 통일부 장관의 반통일 인사를 이제 앉혀놓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분이 통일부 보고 엿먹으라는 거냐, 핫바지로 보냐, 막 이런 얘기를 딱 했다는 뉴스를 딱 보고서는 정말 뭐가 굉장히 초조불안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네,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
굉장히 뭔가 진짜 핫바지로 취급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느껴져야만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6.27 장관 사실 이제 정권 초기에 좀 핫바지 취급당했습니다. 이 아, 박근혜 정부 안에서. 왜냐하면 예. 그 뭐냐 NSC 안에서 이 음. 김장수 이 뭐냐 아, 그럼 이게 안보실장이 워낙 파워가 박근혜 세다 정부를 보니까 두고서 한 말인데 그렇나요? 그래서 예, 그 엿먹어라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네, 엿 드세요.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고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북에서 28일 날 사실상 당국자 회담을 제안을 한 걸로 한국의 언론들도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이 무슨 아 글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배운 사회주의의 이미지로 보면 한국이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 정부가 회담하고 끝나면 니네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데도 안 돼. 창구 다니라. 국가가 결정하면 니네는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국가주의. 이런 나라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가장 좋은 업적은 통일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네. 통일부 장관으로서 장관급 회담을 만들고 정상회담을 만들고 결국 통일의 도장을 딱 찍는 이걸 만드는 통일부 장관만 역사는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6일째 씨가 보니까 이 당국자 회담 제안을 받고서는 핫바지로 보냐 엿먹으라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는 야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엿으로 보는 인간은 네. 밥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엿먹으라는 거냐 막 이러는 사람은 그것도 그만큼이 그 사람의 깜냥이다.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개성공단 데드라인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기계 돌아갈 수 있는 기간도 길어야 앞으로 2개월 정도라고 네, 저는 좀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북에서 사실 이제 저는 당국자 회담을 뭐 공식적은 아니지만 사실상 제안한 거나 아니면 민족 공동 행사를 제안한 거 자체도 지금 저는 이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이대로 가다간 개성공단이 정말 문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요구에서 저는 그런 대화 제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민족적 자산이잖아요, 개성공단이. 이게 이제 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네. 자, 6.15 관련해서요. 북쪽에서 어 6.15 공동행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금강산이나 개성에서 하자. 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남북해외 그 6.15 공동회에서 합의한 것은 개성. 개성이죠. 예. 그럼 저는 요거 딱 받았으면은 정말 허가했고 거기 당국자도 딱 들어갔으면 정말 그림 좋았는데. 네, 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네. 조선중앙통신에 30일 날 음, 바로 어제 나온 건데요. 6.15 공동행사를 열면 개성공단 문제도 풀릴 거다. 이런 이제 북한의 사실상 이제 공식 입장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제 6.15 공동행사가 사실 5년 만에 제안된 겁니다. 그 이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나서 이제 이듬해부터 2008년까지 2003년 한 해만 빼고 사실 계속 쭉 6.15 이 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남북 공동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아, 정말 네, 너무 안타깝죠. 제가 마지막으로 6.15 행사 금강산에서 할 때 2008년이었거든요. 네, 거기 갔었거든요. 아, 그때가 그게 마지막이 될 거란 전혀 생각을 못 네. 했습니다. 이제 2009년부터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고 이제 거의 제한도 안 됐었는데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제한된 민족적으로 중요한 이제 행사였죠. 근데 이제 김영석 통일부 대변인이 이거 자체를 이제 북한의 남남 갈등 조작이나 그 다음에 정치적 행사라고 이제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측위에서 이걸 하려면 이제 실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실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6월 5일 날 하려고 지금 이제 망국 승인을 해놨지만 이건 역시 통일부에서 지금 불허한 상태입니다. 네, 네. 참 너무 안타깝네요. 굉장히 쪽팔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최적의 그렇죠. 이런 행사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공동 행사가 개성에서 되기만 한다면 개성공단에서 투자한 우리 그 남쪽의 사업가들
굉장히 이걸 많이 바랬을 거예요. 요 네. 공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죠, 개성에. 네, 네. 예. 민주당도 그렇고요. 통합진보당도 그렇고 이 공동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랑 개성공단 기업주들의 방북을 승인하라고 하면서 지금 3,000배인가요? 네, 했어요. 민주당에서 네. 예,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통합진보당에서도 공동행사 관련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남남 네. 갈등이라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통일 전선 전술의 일환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그런 이 입장도 내더라고요. 남남 갈등이 걱정되면 당국자도 와라. 음, 와서 하면은 남남 갈등이 안 일어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맞지 않는 지금 몽리잖아요. 근데 그 논리가 계속 깨져 나가니까 우리를 핫바지로 보냐 막 네. 이런 얘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뭔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남 갈등이 우려되면 당국자도 오라고 뭐야 이걸 우리 핫바지로 보는 거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정말 네. 대화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죠. 네, 네. 네. 대화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네. 분명히 해야 된다. 정말 대화할 거면 지금 장은 다 있다. 네. 근데 목적이 대화가 아닌 거잖아요. 예. 목적이 대화가 아닌데 대화를 목적으로 한 것처럼 얘기하면 또 그것은 티가 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너무 중요한 시점인데 6.15 공동행사도 그렇고 어쨌든 좀 성대하게 치러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6.15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남남 갈등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좀 명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얘기가 될까봐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저한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국가보안법 재판도 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억울한 감옥살이 잡혀가서 구속돼서 유죄를 받을 때 정말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을 때 조차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어제 저희 그 남편인 민권연대 대표죠. 의장인 윤기진 의장의 재판이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전체 무죄를 받았습니다. 예.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법이기 때문에 무죄를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작하고자 하면 다 조작이 되는 거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유죄가 나오거든요. 근데 전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무죄 판결문을 쭉 들어 나가면서 제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때는 나오지도 않던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제 판결은 굉장히 국가보안법 그 재판상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굉장히 작은 흐름이긴 하지만 앞으로 큰 물줄기가 돼가는데 큰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기진 의장 석방 환영식이 어제 급하게 마련이 돼서요. 누구도 예측을 못했었는데 급하게 마련돼서 어제 있었습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좀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애국의 길에 언제나 웃음만 가득하기를 바래. 하지만 때론 힘들어. 저는 판사님이 무죄 딱 얘기할 때 눈물이 딱 나더라고요. 뭐 제가 나가서 기쁜 것도 있지만 와, 이 대한민국 재판정에서 무죄라는 표현을 듣는다? 라는 게 너무 기쁘고 감동적이고 뭐 희철이 아직 감옥에 있지만
또 청학연대 관련자도 아직 또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또 민권연대 탄압받고 있지만 희망이 있다. 이런 희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정당이 있습니다. 조국을